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모델입니다. 자, 이 차는 이제 크기로 보면은 뭐 투싼, 스포티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뭐 라브4 같은 차들하고 경쟁하는 차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차를 리뷰한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 차를 그런 경쟁차들하고 좀 비교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3, 4천만 원대의 차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난함을 추구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들끼리의 그 승차감, 주행감, 뭐 거동 특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 결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가지고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계적인 그런 설계 차이에서 오는 그런 승차감의 차이점, 거동 특성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운전자가 이제 이 차에 실제로 앉아서 주행을 할 때 체감되는 그런 느낌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감성 주행감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 감성 주행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에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체 소재, 구조,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경쟁차들끼리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실제로 이 차에 앉아서 느껴지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라는 게 감성 승차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본 그 라브4나 이제 투싼과 비교해서 좀 시트의 착자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개 차종 중에서 시트의 착자감이 약간 넘사벽 수준인 게 라브4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토요타 렉서스 차들은 이 운전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감성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브랜드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라브4 시트를 보면은 이런 약간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새, 그리고 여기 두터운 사이드 볼스터, 그리고 이 어깨 축지까지 다 커버해주는 큰 시트 크기 때문에 이 몸이 약간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락해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타봤는데 그 차도 몸을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는 안락감이 있기는 해요.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이 시트 크기 자체가 그렇게 라브4처럼 큰 편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작은 느낌이 들고 어깨 축지 쪽을 이렇게 잘 커버해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아우디 폭스바겐에 한 4천만 원대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라인업을 탈 때면 항상 느끼는 게, 이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막 일본 차들이나 우리나라 국산 차들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은 좀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시트의 크기가 투싼 대비해서 약간은 좀 커요. 그래서 이 어깨까지 커버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몸이 약간 좀 전체적으로 지탱을 받는 느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열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열 같은 경우에는 투싼의 압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 2열 리클라이닝이 돼요. 근데 그 2열 리클라이닝이 굉장히 큰 각도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시트의 푹신함 이런 걸 떠나서 그 리클라이닝이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티구안 2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지만 이 전체적인 공간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넉넉한 건 알 수 있고, 이 시트의 착자감도 완전 푹신푹신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거리 주행 시에 불편할 정도는 아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좀 비교를 하면서 언급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투싼 그 1.6 가솔린 터보차를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느낀 게, 현대가 여전히 그 파워트레인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쉽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의 반응 속도가 이거는 거의 DCT 미션이 아니고 거의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자동 미션보다 반응 속도가 더 느린 느낌인데, 이게 아반떼 N9만 해도 7단 DCT가 이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나름 빠릿빠릿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싼은 뭐 세팅을 달리했는지 이 반응 속도가 보시면은 많이 느려가지고 당황스럽고 답답했는데, 티구안 같은 경우에도 7단 DCT 미션이죠. 저는 이 RPM의 빠른 반응성 자체가,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모든 차들이 DCT라고 하면은. 근데 투싼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에 약간은 좀 놀랐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시내 주행 설렁설렁하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에서 무조건 이제 정석 주행하고 그럴 때는 이런 미션이나 엔진 터보렉에 의한 답답함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조금씩 추월 가속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높은 RPM을 쓰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추월 가속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엔진과 미션의 빠른 반응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싼과 티구안은 한 레벨 반개에서 한 개 정도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어떤 주행감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제타 리뷰하면서 이제 아반떼랑 비교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어떤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국산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주행감이 좋게 말하면은 경쾌하다, 나쁘게 말하면은 가볍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볍다고 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반면 이런 도계차들을 타보면은, 이게 도계차들은 아무리 엔트리급의 차라고 해도 막 가볍게 총총거리면서 움직인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차가 뭐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투싼이랑 티구안을 비교하자면 어떤 하체의 강성, 특히 프론트 하체의 강성은 오히려 더 투싼이 좋아요. 왜냐? 확장형 서브프레임을 장착해놨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이 프론트의 어떤 움직임이나 강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투싼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주행감의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독일차랑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면서 몰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공차 중량이 여러 요소들 중 일단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독일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리급으로 가면 갈수록 이 현대기아차들과 대비해서 이 공차 중량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티구안 2.0 TDI 전륜 모델의 공차 중량이 1724kg, 투싼 2.0 디젤 모델의 공차 중량이 1685kg이죠. 한 49kg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투싼은 티구안보다 전장은 120mm, 휠베이스는 75mm, 전폭은 25mm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급은 맞는데, 이번 4세대 투싼이 워낙 크기를 키워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구안이 49kg이나 더 무겁다는 거는 티구안이 기본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투싼이나 티구안이나 하체의 소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스틸을 사용하고 너클함 쪽에만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런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 도어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무거운 소재를 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무게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차 중량이 무겁다는 게 어떤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독삼사의 뭐 D세그먼트나 E세그먼트에서는 공차 중량이 무거운 게 손실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스포츠성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패밀리 SUV들에서는 원래 이 같은 급에서라도 공차 중량이 이렇게 무거운 차를 타면 진짜 그 고속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정말 크리티컬한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느끼기에 약간은 좀 묵직한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런 게 독일차의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한 근거 없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이 독일차랑 현대기아차랑 한 5분 정도만 타봐도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이제 거동 특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티구안 구매 관심 생기신 분들은 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폭스바겐 구리전시장 강병구 팀장님께 문의하셔서 자세한 구매 가이드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차도 재고는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받으시려면 바로 전화하셔서 차영란TV 보고 왔다고 문의해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 제가 어제 이 투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좀 코너도 격하게 돌아보고 이제 고속주행도 빠르게 해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이 차랑 투싼이랑 거동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은데 좀 차이점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기서 첫 코너 한번 돌아볼게요. 자, 티구안 이렇게 돌면 뭐 이렇게 뭐 인상 깊지는 않은데, 여기서 느껴지는 그 투싼하고 티구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돌면은 이 리어에서 느껴지는 그 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면, 지금 이렇게 돌면 이거 보시면은
뒤쪽이 이 눌리면서 롤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느낌이 지금처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티구안이 무게중심이 높은 SUV라는 점도 있지만 항상 제가 뭐 폭스바겐 전륜차들을 타보면서 느끼는 게 이 전자식 가변 댐퍼가 달리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폭스바겐 차들이 이 스프링과 댐퍼를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해주다 보니까 이 코너를 돌 때 리어 쪽에서 느껴지는 그 롤이 어느 정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좀 몰아봤을 때 코너를 그냥 엄청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렇게 딱 몰 때는 롤이 약간 없어서 이게 야 뭐지? 약간 기찻길을 돌아나가는 그 아우디의 특성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은 SUV고 그 댐퍼와 스프링이 굉장히 부드러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래서 좀 하체를 보니까 이 전륜차 치고 투싼은 리어 스테빌라이저가 좀 많이 두껍더라고요. 이게 그 리어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두꺼워 버리면은 롤 자체를 굉장히 억제를 하면서 운전자가 차를 몰 때 굉장히 이 차가 스포티하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두꺼운 리어 스테빌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롤을 억제시킨 투싼이랑 이 차처럼 롤을 있는 그대로 거의 다 허용해주는 티구안이랑 어떤 차가 더 운동 특성이 뛰어날까요? 그 답은 똑같다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투싼이나 티구안이나 이 하체의 구조, 소재, 그리고 서스펜션의 종류를 보면은 똑같아요. 포링크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륜구동차에다가 그나마 뒷바퀴 강성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트레일링암의 두께와 크기도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롤이 느껴지면서 약간 좀 미끄러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여기서 차들을 몰아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투싼이 여러분들에게 스포츠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차가 어느 정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롤이 없다는 거는 운전자에게 이 차체의 피드백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전형적인 전륜구동 차인데 거기서 롤만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타이어 접지력이 빠지는 순간 바로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데 솔직히 이 차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동 성능을 그렇게 기대하면은 안 돼요. 이 차도 강성이 그렇게 막 엄청 나오는 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 특성을 기대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차는 최소한 운전자에게 나는 이렇게 달리는 차가 아니니까 네가 이거는 좀 조심히 운전을 해줘야 돼 라고 그냥 솔직히 말을 하는 거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서기 전까지 야 나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롤을 그렇게 없애버렸다는 게 특히 이런 한계가 높지 않은 무난함을 추구하는 차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티구안이나 뭐 투싼이나 라브4나 솔직히 이 정도 급에서는 어떤 차를 구매하셔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낫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이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이 티구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차의 어떤 엔진과 미션 그리고 차가 굴러가는 느낌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 거동에서 오는 피드백을 솔직하게 주는 이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티구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